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웹피킹 연구의 정병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스프링 서버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공식명 CV2018-1270인데요.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CV2018-1270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시나리오로 구성된 시연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 후에 취약점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 취약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V2018-1270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CV2018-1270이란 2018년 4월에 발생한 취약점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4.3에서 4.3.15, 5.0에서 5.0.4 버전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서버에서 지원하는 스프링 메시징 모듈의 스톰프 프로토콜을 통한 웹소켓 통신에서 원격 코드가 실행되는 취약점입니다. 그럼 원격 코드가 실행되는 취약점이란 건 알겠는데 이 네 가지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란 2003년 6월 최초로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공개된 자바 동적 웹사이트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란 개발할 때 설계 기본이 되는 뼈대나 구조를 의미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반 기술로서 국내 기업들의 70% 이상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프링 메시징 모듈입니다. 스프링 메시징 모듈이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모듈로서 사전적 정의로 대화형 웹서비스 모듈이며 채팅, 메시지 전송에 특화된 모듈입니다. 자, 그럼 스톰프란 무엇일까요? 스톰프란 심플 스트리밍 텍스트 오리엔티드 메시징 프로토콜의 약어로 직역하자면 단순 스트리밍 텍스트 지향 메시지 프로토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메시징 전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웹소켓입니다. 웹소켓이란 하나의 TCP 접속의 양방향 통신 채널을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아봤으니 이 취약점에 대해 분석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실제로 어떻게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간단한 시나리오를 통해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자가 클라이언트 웹사이트에 크롬 디벨로퍼를 통해 실행 코드를 삽입합니다. 그 후 실행 코드가 삽입된 패킷을 서버에게 전송하는데 서버 내에서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행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저는 서버의 명령창을 공격자에게 던져주는 실행 코드를 삽입할 건데요. 이 명령창을 통해 원격으로 서버를 장악하여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서버 내의 주요 문서를 탈취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VMware라는 가상머신 안에 리눅스 운영체제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4.3.15 버전 서버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동작 중인 상태이고요. 이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트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 동작 먼저 보여드리자면 웹소켓 연결 뒤 원하는 문자열을 삽입한 후 전송을 하게 되면 서버로부터 그 입력한 문자열을 담아서 응답이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를 변조할 건데요. 그 전에 app.js 파일 안에 connect라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connect 함수는 스톰프 프로토콜을 통해 웹소켓을 연결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 안에 실행 코드를 삽입하여 클라이언트를 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행 코드 내용은 헤더 안에 공격자에게
서버에 명령창을 던져주도록 시스템 실행 코드를 삽입했습니다. 이제 실행 코드가 삽입된 클라이언트로 서버에 연결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면 원격 명령창이 공격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연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디렉토리 위치를 바탕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원격으로 서버를 장악했으니 서버에게 2차 피해를 입혀보겠습니다. 사전에 제 블로그에 업로드해둔 공격 목적으로 제작된 파이썬 파일을 리눅스 명령어인 wget을 통해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payload.python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파이썬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서버에 서버를 탈출했다는 문구를 남기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실행할 수 있고 서버 디렉토리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는 C 파일을 생성한 후 컴파일하여 실행하는 기능, 메모장에 원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저장, 실행하는 기능, 원하는 디렉토리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바탕화면 디렉토리를 보니 사용자 계정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실제 기업들에서 업무용 PC, 서버에 사용자 계정과 같은 민간 정보를 아무 설정 없이 저장해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버를 장악하게 된다면 이런 중요 정보 또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CV2018-1270 취약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볼 건데요. 정상 프로세스와 CV2018-1270 프로세스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서버의 내부 작동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았는데요. 실제 서버 내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PPT에 다 담기 어려웠던 관계로 중요 역할 함수만 줄여서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수는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도록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웹소켓 연결을 구성합니다. 그 후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구독 요청을 하게 되고 서버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구독 요청 패킷을 분석하여 세션과 데스티네이션 경로를 획득하여 브로커에 등록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문자열을 전송하면 브로커에 등록되어 있는 데스티네이션 경로로 구독 정보와 함께 전송을 하게 됩니다. 서버에 메시지 생성 함수로 전달되어 구독 정보와 문자열이 메시지로 패킹이 되고요. 그 후에 메시지 에러 검사를 수행한 후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인식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제 CV2018-1270 지역점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V2018-1270 과정은 정상 과정과는 조금 다른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변조된 app.js 파일을 통해서 웹소켓 연결을 구성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구독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변조된 구독 요청 패킷을 분석하여 삽입된 실행 코드와 세션 정보, 데스티네이션 경로를 획득하여 브로커에 등록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문자열을 전송하면 브로커에 등록되어 있는 데스티네이션 경로로 구독 정보와 함께 전송이 됩니다.
서버의 메시지 생성 함수로 전달되어 구독 정보와 문자열이 메시지로 피킹이 됩니다. 그 후에 마찬가지로 메시지 에러 검사를 한 후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인식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정상 프로세스와 다른 점이라면 셀렉터 안에 실행 코드를 삽입했기 때문에 셀렉터가 널이 아니라면 실행 코드가 추출되어 익스프레션 객체에 저장이 됩니다. 익스프레션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실행 코드는 실행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제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린 것과 같이 공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CV2018-1270 취약점에 대해 분석해 보았으니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취약점에 대한 가장 간편한 대응 방안은 바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인데 4.3.16 이상 5.0.5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모듈에서 제공하는 메시지에 대한 인증 및 권한을 부여해서 인증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카카오톡 jbm1042로 연락 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학습한 모든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M 이미지나 영상 자료는 오픈시큐어랩 공식 카페에 다 업로드 해둘 예정이오니 필요하시다면 오픈시큐어랩 공식 카페에 가입하셔서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